목포경찰서에 가출인 신고가 돼요. 그래도 언젠가는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증발 수준이에요. 다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요. 확인이 다 돼요. 6개월 허송세월한 거예요. 아유, 갑자기 군산에 있는 해양경찰서에서 살인 혐의자로 지명수배를 해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는 그 상태로 협조전이 목포경찰서로 들어와. 이게 뭔 경우야? 예. 이게 참 339회예요. 339회. 39회. 오늘 5월 1일인가요? 맞아요. 5월 1일 비가 오는데 우리 홍 박사랑 이제 방송을 339회. 오늘 5월 1일인데 지금 연휴가 끼는 바람에 이제 우리 미리 맞아요. 아침부터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가 이제 가지고 온 사건은 네. 목포 쪽에서 목포. 전남 목포 쪽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참 이게 방송을 이제 우리가 지금 339회까지 오면서 네. 뭐 어느 지역이고 관계없이 범죄는 일어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냥. 그냥 네. 무작위로 뭐 그때 사안에 맞게 내가 가져와서 방송했어요. 네. 근데 그냥 우리 구독자 중에서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 지역. 그냥 내리 연장에서 3번을 뭐 어디만 했다. 부산 쪽만 했다. 뭐 부산에 감정이 있냐 그러면서 갑자기 좌빨이 돼 버려요. 난 도대체 그 사람들 이 상상 그 사고 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17세기 뭐 이때쯤에 그 세계 그 지상 공포주의가 만연했었어요. 네네. 그 사람들이 뭐였냐면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언젠가 이렇게 돌아서 가면 뚝 떨어져. 떨어진대요. 예. 그래서 발에다가 이따만한 그 쇠붙이를 저 줄에다 매달아서 달고 댕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딱 그 사람들이 우매한. 어떻게 하다 보면 저번 주에 뭐 부산을 했으면 이번 주에도 부산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저번 있죠. 주에 대전했는데 이번 주에 대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거는 내용에 따라. 내용에 따라 다른 거고. 그렇죠. 근데 내리 연장 하니까 그쪽 지역의 감정이 내가 많은 거고, 그 지역에 따라서 이분법으로 여야를 나누고 맞아요. 좌와 우를 나누고, 어떻게 그렇게 사고 체계가 무한정 그렇게 확대되는지 그 사람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플까. 그렇게 말이에요. 딱한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예, 오늘 또 내가 목포 쪽 얘기해놓으면 또 갑자기 또 뭐라고 왜, 할까봐 내가 아주 별걸 다 신경 쓰면서 방송하려니까 짜증나는데 근데 뭐 절대 다수의 구독자님들이 있으니까 콧방귀도 안 낍니다만은. 맞아요. 근데 초창기에 나도 익숙하지 않을 때는 짜증나더라고. 어쨌든 좋지 않은 소리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거 열받더라고. 근데 이제는 뭐 아이고 그러려니 합니다. 네. 이 사건은 2008년도예요. 2008년도? 2008년 1월 16일입니다. 2008년 1월 16일 날 네. 목포경찰서에 가출인 신고가 돼요. 가출인 신고가 하나 접수돼요. 네. 그 가출인은 정 씨라는 여성이에요. 29살 먹은 정 씨라는 여성인데 네. 유흥업소 그 즈음에 뭐 다방 같은 데도 다 유흥업소 범주에 그렇죠. 들어가니까요. 네.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 씨가 당일날 영업이 실제로 끝나기 전에 원래 평상시대로보다 2시간 먼저 업소를 나왔대요. 그럼 일도 약속이 다 안 끝내고? 있었거나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정 씨 29살 먹은 여성이 원래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원래 근무 시간보다 2시간 먼저 업소를 나간 이후에 네. 행적이 묘연해졌다 이거예요. 이런 가출인 신고예요. 최초에 이제 경찰에서 이 신고를 접수했을 때는 이 여성의 직업의 특성상 네.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봤어요. 어디 또 뭐 누구라 만나거나 그때 뭐 우리 이 지역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딴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그 여성의 직업의 특성상 뭐 그럴 수도 있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찰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본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그런데 그래도 언젠가는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흘러도 이 여성은 지속적으로 귀가하지 않고 있고 네. 특히 이 여성의 주변 사람들을 경찰이 이렇게 알아보는 탐문하는 과정에 네.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증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예를 들면 야반도주처럼 그럼요. 간다고 하더라도 징후가 찾으면 그러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군가 가까운 사람하고는 연락 어느 정도는 주고받는 게 해야죠.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찰에서 뭐 어디 뭐 다른 데 갔겠지. 그냥 솔직히 해서 물렁물렁하게 알아본 거예요. 듬성듬성. 직업상. 직업상 그렇겠지 하고 이제 크게 심각하게 인식 안 한 거예요 경찰이. 그런데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소리는 없고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계속 살펴봐도 아예 흔적이 없는 거예요. 즉 말하면 증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도 깜짝 놀래죠. 이거는 좀 예사롭지 않은데? 그렇네요. 이거 심각한데? 네. 그러면 본격적인 수사 안 들어갔다가 듬성듬성한 거 나중에 빵짝 나면 작살 나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경찰도 이거 뭔가 뜨거운 거예요.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유흥업소에 근무해서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 어울리는 유흥업소 몇 직원 명, 중에 예. 누군가는 있어가지고 그 정도는 연락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무리 몰래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예. 그런데 아예 연락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이렇게 지내다가 진짜 연기 사라지듯이 그냥 뿅 하고 없어진 거예요. 딱 그냥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연기가 사라지도 뿅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이건 뭐가 있다. 이상하다. 신고 받았는데 큰일 났다 싶지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진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해가지고 네. 이제 조사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 실종자가 최종적으로 사라진 지점을부터 시작을 해야지 수사는. 그렇죠. 이 마지막 본 사람을 찾는다든지. 예. 그래서 이제 실종자의 최종 동선 파악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게에서 네. 2시간 먼저 퇴근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영업 종료 2시간 전에 퇴근했다는 건 동료들이 얘기했잖아요. 뭔 일이 있으니까 갔겠죠? 그래서 그 동료를 만나봐요. 예.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네. 그 동료 그때 이 정량이 거기 우리 업소에 있을 때 전화가 왔는데요. 예. 그 전화는 전 남자친구였어요. 허허.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고요. 예. 그 사람하고 정량이 잠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들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확 나가버려요. 뭐가 기분 나쁜가? 왜 저래? 일 있나?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아요. 원래 걔 그런 애 아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이 말을 가서 다시 들은 거예요. 이건 애초부터 들었을 때 가출인 신고 들어왔을 때 그러게 말이에요. 처음부터 들었어야 돼. 경찰이 찾아가서. 근데 좀 기다려 직업의 특성 어쩌고 하다가 예. 이거 아니겠다 싶어갖고 이제 쫓아가서 최종적으로 본 종업원을 상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지금 벌써 뭐 전 남친 전화를 받고 이건 확 뭐. 나가버렸다.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지금 이상하다. 휙 하고 나갔다. 예. 이게 뭐 그러면 전 남친 당장 그때부터 수사했었고 초기부터 수사했어야 돼 이거.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있다. 예. 이 생각을 했고 휴대폰 통화 내역도 전부 도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량하고 통화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돼요. 네.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이제 그 누구예요? 마지막 통화자가 맞아요 말 그대로 전 남친이에요. 전 남친이요? 그러니까 업소에서 전화 받고 나갈 때가 마지막 통화예요. 자 그러면 그 전 남친은 어떤 사람이냐? 예. 경찰이 조사했어요. 김 씨입니다. 네. 32살의 김 씨예요. 네. 32세. 그리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했어요. 여성의 기지국 마지막 지점. 그다음에 이 김 씨의 그 마지막 기지국 추적. 네. 그랬더니 둘이 동시에 같이 있었어요. 그럼 그러면 실종된 걸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유일하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전 남친이? 만났네. 예. 그러면 만약에 실종자가 현재 상태에서는 없어졌지만 네. 실종자의 어떤 신변에 이상이 있다면 네. 그러면 용의자는 그 사람이죠. 야, 아주 큰 유력한 용의자죠. 용의자.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상대로 물어봤어요. 만났죠? 예. 네,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날요. 전 여자친구 맞아요. 옛날에 사귀었었어요. 예. 내가 그날 만나가지고 술 한잔 했어요. 술 한잔 하고요. 그 이후에 헤어졌어요, 각자.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 걔가 뭐 어디로 갔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죠. 그러면서 거꾸로 물어봐요, 형사한테. 예. 근데 그 걔한테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찰이. 경찰한테 오히려. 그래요? 그때 형사들이 그 남자친구의 태도를 엄청나게 정밀하게 살폈는데 네. 뭐 아주 침착하고 표정 변화 자체가 없어요. 동요되는 것도 없고요. 동요되는 것도 없고 무슨 오히려 걔 왜 무슨 그래? 일 있어요? 왜? 하고 물어보니까 형사들도 긴가민가 또 뭐냐 이거 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형사들 입장에서는 그 여성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잖아. 아직 범죄라고 없어진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마지막 통화자가 이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강제 수사하고 쪼고 뭐 추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범죄하고 연관됐다는 아직 어떤 단서가 단서도 없으니까. 예. 그 형사들도 이제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하나만 협조해 주시오. 뭐였는데요? 같이 있었을 때 당신이 만나서 같이 네네네. 있었을 때 네. 그때 즉 말하면 범행이라면 범행 추정 시간대죠. 범행이라면 만약에 예. 범행 추정 시간대에 당신이 입고 있었던 옷들 만날 때 입고 있던 옷들 임의로 제출하시오. 혹시 뭐 단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 차 좀 봅시다. 네네네. 이렇게 협조 요구를 했어요. 태연하게 협조했어요. 아, 그래요? 차도 살펴보고 그 사람이 그날 입었다고 얘기하는 그 옷들도 제출을 받아가지고 국과수에 감정을 했어요. 뭐 안 나와? 혹시 혈흔 같은 거 이런 거 나올까봐. 그죠? 차량도 뭐 뭐 피 같은 거 루미놀도 뿌려보고 그런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일단은 남자친구는 1차적으로는 털어요. 이건 일단 홀드 해놓는 거죠. 이 홀드예요. 별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철석같이 마지막 그 남자친구를 경찰들이 의심했다가 예. 야 털지는 않더라도 갖고 있더라도 야 수사 방향을 우리 재설정해야 되겠다. 일단 수사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되겠다. 저 좀 이상해요. 별 지금 현재까지 특이한 게 없어. 네. 그렇지만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홀드 해놓고 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또 다른 용의자를 예. 이제 또 찾아보는 거죠. 그러고 이제 실종자도 어떤 사람인가도 이제 낱낱이 따지게 되죠. 정량도. 예. 그 정량 같은 경우 봤더니 채무가 제법 있어요. 아, 빚이 있어요. 예, 빚이 제법 있고 또 직업의 특성상 남자 관계가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수사 대상자, 즉 말하는 용의자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지겠네. 예. 짜증나죠, 이거. 그래도 1대1 마크 다 해야 됩니다, 이거. 형사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정량 실종 상태지만 네. 이 사람 신변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전체가 다 용의자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조사를 하면서 이제 툴툴거렸겠지 뭐. 아이고, 왜 이렇게 많아, 씨. 그러나 그 사람들을 상대로 쭉 조사를 하는 시간이 6개월 이상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 다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요. 확인이 다 아니에요. 돼요. 다 털려요. 예, 의심스러운 정황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없어요. 아이고. 6개월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 시간이 6개월이면 꽤. 근데 그건 흘러가는데. 어차피 털고 가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뭐 용의자 군이니까. 용의자 군이니까. 예. 그래서 6개월이 흘렀어요. 예. 참 깝깝해. 이런 때 진짜 답답해요. 그렇죠. 아유, 이 정도 흘렀으면 이건 더 이상 이제 강력팀에서 여기에 전종해서 매달리기가 좀 어려워. 다른 시간이. 사건 계속 예. 들어오니까. 야, 이거 강력팀에서 계속 매달릴 입장 아니니까 실종 전담팀 몇 명 만들어라. 따로 요거만 하는 사람 그게 한 팀에서 한 명씩 이제 출연해가지고 니네 요거만 해. 이렇게 소규모로 맡겨버리고 이제 본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실종 전담팀을 따로 만들. 이때는 실종팀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서 그들로부터 그들만 이제 수사하라고 하고 강력팀은 일단 빠졌어요. 네네. 이제 빠졌어.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강력팀은 거기 이제 손 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건에 이제 또.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책임은 오롯이 실종 전담팀이 책임이에요 이제.
이제 얘들이 이제 수사 시작해. 예. 자, 얘들 수사해야겠죠. 해야 되겠죠. 다른 강력 사건 다 빼줬으니까 오로지 이거만 이거 해야죠. 이제 예. 붙었어요. 사건을 인수받은 이 전담팀으로 이제 사건이 이제 넘겼을 거 아니에요. 예. 딱 해가지고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할 만한 건 다 했잖아. 앞에 기록을 살펴보니까. 예. 근데 이거 다시 해야 되겠어, 처음부터. 뭐 방법이 없잖아. 네.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 자, 1차로 실종자의 남자친구 김 씨를 다시 한번 재소환해.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 사람이 제일 용의자인 용의자니까. 거는 어쩔 수가 그렇지요. 없죠. 예. 예. 재소환 통보를 해요. 예. 이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정 씨가 여전히 없다? 6개월이 훨씬 넘었는데도 네네네. 여전히 없다? 이거는 뭔 강력 사건이야. 이건 뭔 이쯤 문제가 있는 되면 거죠. 생활 반응이 아예 안 나온단 말이야. 예. 이건 분명히 신변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강력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남자친구 재소환해서 다시 수사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소환 통보를 해요. 그런데 예. 출석요구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오라고. 전화도 한단 말이에요. 오라고. 예. 출석하라고 한 날짜에 안 오고 통지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얘가.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번 통지했다고 그래서 안 오면 바로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또 통보해요. 못 올 수도 있으니까 2회 한 이상 번 통보한다고요. 정도는 일반적으로. 재소환 통보를 했는데 또 안 와요.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안 오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직접 잡아와야지. 네. 이 소재를 이제 찾기로 했어요. 네. 그 사람 소재를. 네. 그 와중에 예전에 그 남자친구 김 씨가 무슨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나 봐요. 예. 예전에. 과거에. 근데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하나가 그 목포소로 전입을 와요. 그러면은 이제 정보를 그러니까 알 거 아니에요. 형사팀으로 전입을 온 거예요. 형사팀으로? 목포서에서 아마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했나 봐. 네네네.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형사팀으로 온 거야. 네. 와가지고 수사 한참들 하고 있는 걸 보더니 네. 얘 나 아는데 얘 김가 얘 나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는데? 예. 그랬더니 예. 걔 예전에요. 저 한 7년 됐어요. 내가 걔 담당 형사였는데요. 네. 걔가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적이 있었거든요. 강간미수요? 네. 그래서 그 사건 내가 담당을 했었어요. 걔 김가 걔 성질 더러워요. 묵해요 이놈이. 그럼 이런 얘기를 실정팀에 해주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같은 서에 있어도 직접 담당한 사람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했더라고. 우리는 바로 하세요? 사건 기록을 딱 보면 사건 조회를 하거든요. 네네. 조회해갖고 그 사건에서 담당 형사 나오잖아요. 예. 그럼 다른 경찰서라도 그 형사 꼭 만나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새끼 어떤 성향 가지고 있고 뭐 이거. 예, 예. 근데 여긴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연찮게 이렇게 하여튼 알게 된 이게 거네요. 하여튼 우연치 않게 하여튼 형사과로 발령이 나서 온 차 형사가 있었는데 차 씨예요. 네. 그 차 형사가 어이구 나 옛날에 이 새끼 내가 취급했어요. 알아 내가. 이 자식 알아요? 내가 이거 융업소에서 저 종업원 강간하려다가 못해가지고 미수에 그쳐서 내가 그 새끼 사건 처리했는데 성깔 더러워요. 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걱정되죠. 지금 그 실종팀에서 수사하는 형사들이 딱 보면 융업소에서 근무를 했던 피해자잖아. 그렇죠. 가해자가. 가춘인이 융업소. 대상이 같네. 예. 혹시 뭐 나쁜 짓 하려다가 연관된 거 아니야 김과 그놈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거 전담팀이 바로 긴장했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이거 우리가 예상한 게 이게 안 좋은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예상한 게 이게 지금 맞으려나. 이거 생기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제 시신 발견되면 난리 버거지가 날 거니까. 그렇죠. 조동사 솔직히 미진했잖아요. 빨리 또 그게 착수를 안 하니까. 찝찝하거든 그거.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김가에 대해서 네. 지금 현재 행불의 얘는 오라는데 오지도 않고 두 번이나 이제 얘에 안 대해서 오죠.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해요. 예. 좀 더 알아봐야 되겠어. 이거 어떤 놈인가 이거. 그때까지도 얘에 대해서 낱낱이 안 알아봤다는 것도 저는 이해는 안 가요. 이게 초반에 바싹 의심해가지고 옷이랑 차 털어봤는데 안 안 나오니까, 나오니까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아, 얘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거기서 뭐가 이제 조금이라도 건덕지라도 나왔으면 더 이제 의심을 그렇지. 달라붙었을 근데 텐데. 차 털어보고 옷 국과수 의뢰해보고 했는데 별거 안 나오니까 그냥 털었던 것 같아 심정적으로. 살짝.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다르잖아. 그렇죠. 그 비슷한 전과가 있고. 예. 그래서 걔에 대해서 뒤늦게 달라붙어서 어떤 인간인가를 보는 네. 거예요. 그랬더니 걔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가 네.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로
이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대학을 중퇴합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한 7년 정도 유흥업소에 들어왔고 웨이터로 일한 전력이 있어요. 이 김가가. 이 사람도 그 유흥업소 종사자네요. 그랬던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면서 유흥업소 종사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거고 네. 지금 사라진 정 씨하고는 사귀었는데 피차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뭔가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이게 뭐가 좀 예. 엮여 들어가잖아요. 예. 빨리 이 김가를 찾아가지고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해봐야 할 입장이 지금 없잖아. 안 나타나고. 예. 근데 걔는 지금 오리무중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도주하면 이 사람 신병을 확보하는데 찾으러 다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 출석록으로 한 2번 정도 지금 불응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실종자하고 같이 있었던 거는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같이 술 먹고 헤어졌다면서요. 예. 그런데 요거 그때 안 보냈을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그거를 착안해 가지고 네. 일단 그 범죄인지 모를 감금 혐의를 감금. 그 정량을 감금한 혐의로 일단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 정량이 생활 반응이 없고 얘는 김가는 출석에 불응을 하고 행불됐잖아요. 네. 이런 것 등등을 사전에 가서 검사한테 얘기를 미리 했죠. 이런 상황이다. 사실 감금 혐의를 여기서 지금 의율해 가지고 긴급 수배하는 거는 무리예요. 그렇죠. 법상으로는. 뭐가 예. 솔직히 똑 떨어진 근거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단지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다는 것뿐. 그다음에 출석에 불응하고 있고 정량이 행불이라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 예, 예. 그런데 검사 입장에서는 정량이 생활 반응이 없다는 거는 신변에 사건이다. 이상이 있을 거라는 인식이 주어지고 네. 얘가 회피하고 안 들어온다는 건 연관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얘를 찾는 게 급선무인데 얘를 찾으려면 수배를 빨리 하는 게 좋겠고 그렇죠. 그 수배를 하려면 뭔가 법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예. 검사님 감금 혐의 적용하겠습니다. 그날에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같이 있고 지금 안 놔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감금 혐의를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감금 혐의를 적용해갖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수배를 해버린 거예요. 아 됐어요 그렇게. 예. 네. 검사하고 조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배예요. 차도 같이 수배해요. 네네. 차 타고 다닐 거니까. 없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예.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같은 거 뭐 등등 해가지고 강제 수사 그래야지 가능하잖아요. 네네. 영장 안 받으면 안 되죠. 압수수색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얘 차를 수배해야지 얘 동선을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검사의 협조를 받아서 했어요. 그리고 추적에 들어갑니다. 네. 8월 19일이에요. 8월 19일 날 새벽인데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 차 네. 이거 하고 있는데 한평 전라도 한평 나비 축제 하는데 네네. 한평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목포로 들어서는 네. 진입하는 차가 CCTV에 찍혀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 차요. 그러니까 강 나들목에다가 협조 의뢰를 해서 쫙 뿌린 거예요.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랬더니 이 한평 톨게이트 쪽에서 CCTV에 잡힌 이 사람의 차가 8월 19일 날 새벽에 목포로 들어왔다는 거를 형사들한테 회신해 준 거예요. 오. 그러면 적어도 8월 19일 날 새벽에 지금 목포 쪽으로. 한평에서 목포로 들어온 거야. 예. 지금 이 관할서로 들어온 거야. 그러고 나간 게 안 나왔으니까 목포에 있는 거야. 목포 안에 지금 있네요. 있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야겠지. 그랬더니 역시 목포에 있어. 최종적으로. 도관에 나간 든 건 집에. 아니야. 도관에 든 쥐야 어떤 면에서. 예, 예. 근데 목포를 도관에 네, 든 네, 너무 크긴 하죠. 볼 수는 없어요. 그 도관으로 볼 수는 없어. 목포가 도군 아니에요. 그렇네요. 응. 자,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자,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건 김과 얘는 김 씨는 목포 안에 있다. 예. 이제 찾기만 하면 된다. 찾아서 그런데 그 독이 너무 넓어서 문제죠. 큰 독이.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 입장에서는 예. 더더군다나 목포 형사야. 목포 형사가 목포 안에 있는 그 독 안에 있는 이 쥐를 못 잡는다면 그건 목포 형사의 자존심에 걸린 문제예요. 이게 참 불편해요. 그렇네요. 죽기 살기로 이제 잡으셔야 돼요. 윗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늘 그거야 그거. 야 이 새끼들아 관할 내에 있는 것도 못 잡아. 이뭐먼 같은 놈들아 막 하면서. 답답하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그래도 하여튼 여 안에 있으니까 잡아야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잡으려고 목포 이제 뭐 왔다리 갔다리 난리 났겠지. 그랬겠죠. 그러는 와중에 예. 김씨 관련된 서류를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군산에 있는 해양경찰서에서 이 김씨를 살인 혐의자로 지명수배를 해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는 그 상태로 협조전이 목포경찰서로 들어와. 뭐예요? 목포로 들어간 거를 군산 해경에서 자기들도 확인을 했어. 예. 한평 톨게이트를 통해서 목포로 들어왔다는 거를 예. 군산 해경이 확인을 하고 목포경찰서에다가 협조를 날려. 지금 여기 목포에서도 그 개 잡으려고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뭔 경우야? 예.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예. 이 김씨 지금 이 잡아야 되는 사람이 그 군산 해경 관할 군산 쪽에서 네. 사람을 죽인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근데?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떠가지고 군산 해경에서 추적 중에 있으면서 네. 한평 톨게이트를 통해서 목포로 들어간 걸 확인하고 목포 경찰서에다가 차람바하고 이걸 다 주면서 얘 좀 잡아주세요 하는 협조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러면 군산해경에서 한 게 이 지금 정량 사건이에요? 아니면 뭐 다른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자고요. 군산해양경찰서에서 주소지 김 씨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목포로 협조 요청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예. 지금 현재 목포서에서 추적 중인 사건하고 동일한 걸로 알았어요. 이 설마 뭐 뭐야 살인 목포해경까지 왜 뭐예요? 나서서 그래? 우리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량 추적 협조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이게 뭐야? 뭔 사건인데 그래? 그랬더니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볼게요. 예. 군산 해양경찰서에서 한 사건은 뭐냐? 부두에서 사건 났으니까 해양경찰서가 해양. 맡았을 예. 거예요. 예. 군산 해양경찰서 사건은 그럼 뭐냐? 이거는 아까 정량이 없어진 거는 2008년 1월 16일이죠. 그런데 한 7개월이 지난 예. 2008년 8월 16일 날 예. 17시경 17시. 예. 2008년 8월 16일 17시경에 전북 군산시 장미동 내항 바닷가에서 네. 거기에 S 해운이 있대요. 해운. 예. 그 바닷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성은 누군가가 살해한 다음에 바다에다가 유기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족사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시신이 떠 있어서 발견돼 가지고 예. 이제 그 시신을 인양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살해 사건인 거예요. 그때 이제 시신이 떠 있는 신고를 받고 군산의 S해운 직원이 네네. 발견해서 해경에 신고를 했고 예. 인양을 해 가지고 8월 19일 날 그 변사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찾아요. 죽은 네네. 시체 그 바지 주머니에서. 그래갖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예. 그 전화번호를 추적을 했더니 네. 걔가 누구였냐면 군산시의 모 여중 2학년 15살 전양이었어요. 전양. 그 여중생이 살해돼가지고 여중생이 살해돼서 바다에- 그 바다에 유기됐던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살인 사건으로 짐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 그 여중생은 발견 당시에 시신은 이불로 붉은 천에 온몸이 둘둘둘 쌓여 있었고 예. 얼굴에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 그럼 살인 맞네. 그리고 이불 가방 속에다 넣어가지고 빨간색 그러니까 천을 막 둘러싸고 그 검정 검은 비닐봉지 짓을 씌우고 쓰고 그 상태에서 빨간 천으로 둘둘둘 말아서 묶은 다음에 이불 넣는 가방 속에다가 시신을 넣어서 바다에 던진 건데 던지는 과정에서 그 이불 가방이 찢어지는 바람에 부패하면서 떠올라 버린 거예요 시신이. 이거는 뭐 100% 살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바로 살인으로 본 거고 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 미성년자니까 지문 찍어봐야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16살이니까. 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주머니에서 뭔 전화번호가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나오니까 전화번호 추적해가지고 여중 그 2학년 전양이라는 걸 밝힌 거예요. 키는 166cm 정도 되고요. 예. 갈색으로 염색을 한 머리였고 네. 그런데 벌써 감 잡히죠. 갈색으로 염색했다면 이- 학교를 가는 게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요. 이때 머리 염색을 그렇죠. 중학생이 예. 흰색 상의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네. 이 여자애가.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전양 같은 경우는 이 부모님이 재혼을 했네.
예, 부모님이 재혼을 해가지고 얘가 평소에 안 가정에 좋았어요?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가출을 했던 상태예요. 집 안에서 겉돌아서 이제 그런 나와 겁니다. 버렸구나.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바다에 떠 있다가 8월 16일 날 그 최모 씨라는 그 해운 그 직원이 발견해갖고 군산해경에 신고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 군산해경이 전양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에 들어가요. 네, 찾아야죠. 살인 사건이니까. 예. 그러다가 그 당시에 나운동, 군산시 나운동이라고 있어요. 네. 나운동에서 그 닭발 같은 거 뭐 이런 그 닭발 가게?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김 씨예요. 예, 목포소에서 그렇게 찾던 김 씨예요. 김 씨가 얘가 그 김 씨가 이 지금 전양 비롯해서 전양 친구들하고 자주 어울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이 먹은 놈이 어린애들하고 중학생이랑요? 예. 어린애들하고 자주 어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 뭐야? 그리고 이제 이 전양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이 김가가 또 행적이 묘연해요. 또 없어졌어요, 이 사건. 그래서 때도. 얘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에 목포경찰서에다가 차 좀 추적해서 얘 좀 잡아주시하고 협조전을 넣은 거예요. 목포소에다가. 목포소에서는 이미 예, 그 쫓고 있었는 유흥업소 거고. 정량 네. 사건 때문에 추적 중인데 그러니까 더블된 거예요. 이게. 그렇네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 이 김가는 군산에서 닭발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닭발 가게. 닭발 가게요? 예, 닭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김가가 범행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이 죽은 전양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중생 사망하기 전 행적에서 또 이 남자가 또 같이 엮여 있었던 있는 게 거네요. 최종적으로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경에서도 이 김가를 유력한 용의자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진술을 확보한 군산 해경 수사관들이 예. 닭발 가게로 들이다 갔어요. 예. 갔더니 이미 이 김 씨는 사라진 뒤였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걔 차량을 동선을 추적했겠죠. 네, 군산 네. 해경이. 그랬더니 한평 톨게이트를 아까. 통해서 목포로 들어간 거예요. 8월 19일에. 예, 그러니까 목포소에다가 차량 추적 협조 요청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군산 사건은 막 이제 막 시신 발견되고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된 거네요. 김가가 용의자로 떠오른 거죠. 차량도 또 마침 목포소에서 그렇죠. 해준 거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목포소에서는 이거 이제 불티났어 이제 큰일 났네. 두 건인 거예요. 목포로 진입한 건 명백하죠. 예. 명백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뽑아가지고 이때부터 김가의 김가 사진을 사진? 뽑아가지고 탐문하면서 막 추적 수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목포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추적도 무대뽀로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좀 슬기롭게 효율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잖아. 예. 곰곰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형사들이 항상 그 사람의 직업하고 연관된 거를 추정해요. 추리해요. 왜? 이 사람이 주로 어울렸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피하거나 피할 수 있거든요. 익숙한 곳으로. 그렇죠. 삶의 이제 그런 어떤 그렇죠. 흔적이. 예. 그러면 얘 직업 전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흥업소에 7년 일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목포 시내 유흥가 쪽에 은신해 있겠다. 있을 확률이 보다 높아요. 네. 그래서 형사들이 수색 지점을 1순위로 예. 목포 시내 유흥가 지점을 선정해요. 네. 그래서 정밀하게 사진 들고 다니면서 탐문 수사를 하게 됩니다. 네. 결국 탐문을 하는 과정에서 목포시 상동에 있는 네. 슈퍼마켓에서 네, 사진 네, 네. 보여주다가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한마디를 듣게 돼요. 뭐요? 이 사람 얼마 전에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담배 사갔는데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 그 슈퍼에서 담배를 사갔다는 얘기는 가깝게 그 있는. 슈퍼 인근에 있는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렇죠. 이게 탐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찾았어요. 예. 그래서 그 슈퍼 인근 컴파스로 뺑 돌려서 그려놓고 그 안에 있는 숙박업소를 다 까요. 숙박업소 수색을 해요. 네. 근데 꽝 쳐버렸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왔습니다. 이때 정말 허탈하지. 왜 그러지? 뭐 우연히 지나가다 들렀나? 완전히 이제. 근데 이제 차관사항이 하나 있어요. 예. 군산 해양서 수사관들에 따르면 예. 이제 서로 공조가 막 될 거 아니야 이제는. 그렇죠. 연락이 되고
그 군산 수사관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닭발 가게에서 김 씨가 사라질 때 네. 허겁지겁 오더니 자기 닭발 가게인데 그 종업원 있을 거 아니야. 예. 걔한테 돈통을 열더니 돈이 얼마나 있어 보니까 20만 원 있었대. 20만 원? 거의 20만 원만 허겁지겁 챙기더니 들고 나갔다는 거야. 아, 수중에. 군산해경이 확인한 게 그거야. 예, 예. 군산해경이 바로 닭발 가게 갔을 거 아니야. 종업만 있었겠지. 그랬겠죠. 김 사장 어디 갔어? 그 사장님 들어와가지고 금고에서 20만 원 꺼내갖고 그냥 허겁지겁 가던데요. 그 말을 군산해경이 들은 거란 말이야. 네. 그 말을 목포 형사들한테 해준 거예요. 예, 예. 군산해경에서. 예. 그러면 이 목포 형사들은 뭐를 착안하냐면 적어도 얘가 돈 많이 가지고는 안 나갔다. 지금 수중에 20만 원. 저는 20만 원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슈퍼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으로 놓고 그 숙박업소를 다 뒤지고 있는데 예. 비싼데 안 간다. 돈이 없으니까 못 가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하루만 있을 것도 아니고 계속 은신해서 있을 있어야 건데 되는데. 20만 원 갖고 비싼 숙박업소 가겠냐? 아니다. 못 가죠. 외곽 지역에 싸구려 여인숙 가서 숨었으면 숨었다. 요렇게 유출한 거예요. 그러면 형사는 할 수 없이 늘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 수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예, 걸어봐야죠. 그러니까 야 돈 없다. 20만 원 들고 나서 비싼 모텔 투숙 절대 못한다. 거기다가 도망 중이기 때문에 지인들하고 연락을 못해서 돈 조달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편하게 연락 못 하겠죠. 그러니까 20만 원은 이놈이 달 거다. 허허.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돈 꺼낼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인출할 추적- 수도 없죠. 추적 중인데 예, 잘못 연락했다 바로 잡히니까. 예. 그러면 허름한 숙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유추해야 돼 형사가. 야 여기 뒤지지 말고 목포 외곽의 값이 싼 숙박업소를 뒤지자. 이렇게 수사 방향을 설정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8월 25일 12시 30분입니다. 예. 외곽을 뒤지고 있던 목포 시내 상동 외곽에 있는 숙박업소를 탐문하고 뒤지던 중에 네. 드디어 땡땡 모텔에 김 씨가 투숙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찾았네요. 역시 그렇죠. 예. 주인한테 가서 쓱 사진 주면서 물어봤더니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이 사람이요. 맞대요. 어제 늦게 오후에 늦게 와가지고 205호에 투숙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얼굴은 자세히는 못 봤지만 네. 그 투숙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요즘에 지가 잠을 그냥 턱 못 자가지고 예. 저 잠 좀 푹 잘라니까요. 내일 늦게까지 잘 거예요. 내 이틀치 요금 낼게요. 내일 것까지. 깨우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 좀 잠 좀 푹 자게. 예. 절대 깨우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틀치 돈을 주고. 돈을 줬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형사들이 갑시다. 그래서 즉시 예. 205호실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인 불러가지고 예비큐 들고 와서 이제 열으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안 열려 문이. 예비큐를 여는데도 문이 안 열려. 열쇠로 여는데도 그러니까 왜 안 열어요? 이거는 안에서 별도로 무슨 시정 장치를 한 거야. 안에서. 그 고리 말고 어. 나름대로. 예, 예, 그리고 예. 대답도 안 하니까 안에서 그냥 가타부타. 예. 이거는 이 안에서 이 새끼 지금 경찰이 뭔지도 온 거 알고 개기는 거다. 예, 예. 자 도주로 차단. 그렇죠. 그래서 경력을 경찰관들을 막 불러가지고 도주 예방 도주로 차단을 딱 해서 에워싸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열쇠 수리공 불러요. 문 따야 되니까.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했는데 얘도 못 열어. 열쇠 수리공을 수리공도 못 열어. 그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안에서요 테이프로 촘촘하게 다 감아놓은 것 같아요. 시정장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그러니까 안 테이프로 열리죠. 그냥 완전히 밀봉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못 열어요. 이렇게 열쇠 수리공이 얘기해요. 할 수 없이 경찰이 예. 119에다 협조 요청을 받았고 강제 해방 뚫고 들어가요. 안 열리니까. 예. 예. 예상대로 방문 안쪽은 예. 완전히 청테이프로 다 밀봉돼 있어요. 촘촘하게. 테이프를 둘렀구나. 다 둘러버린 예, 겁니다. 예.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란 겁니다. 방 안에는 연기가 자욱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문틈을 다 테이프로 둘렀다는 거에서 벌써 네.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바다닥 때려가니까 누가 흐물흐물하면서 부시럭거리는 네. 그게 바로 보니까 김 씨였어요. 김씨. 예. 즉시 그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럼 걔는 예. 번개탄을 피워놨어요.
죽으려고. 예,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틀 동안 깨우지 말라고 미리 이틀치 숙박비 준 거예요. 줘놓고 이제 예,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2건이나 걸렸잖아. 그러네요. 예, 번개탄 피워놓고 밀봉을 해 죽잖아. 그렇죠. 이 공기가 빠져나가지.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한 거지 경찰. 검거 구조. 검거 구조. 그래서 얘를 체포했습니다. 잡았군요. 예. 그러면 이 사건 전말을 한번 가보자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안이냐 이게. 맞아요. 지금 2건이나 지금 이게 뭔 2건이나. 일이에요? 참 웃기죠. 그 정씨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냔 자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가봅시다. 예.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터 등등으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7년 동안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학교 네네. 중퇴하고. 네. 그때 지금 현재 상태에 없어진 정 씨를 만나서 예.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엄청 좋았나 봐. 현재 없어진 이 유흥업소 종업원 정 씨가. 그래서 둘이서 그때는 의기투합했어요. 네. 야 우리 유흥업소 생활 접고 네. 내가 벌어놓은 돈이 조금 있다. 이걸 가지고 정량아 너 나하고 가서 우리 정상적인 삶을 살자. 새 출발하자. 예, 그게 뭐였냐면 둘이서 같이 군산으로 가고 닭발집을 개업하는 거예요. 그 닭발집이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정량하고 이 김가가 군산에 가서 닭발집을 개업을 해서 처음에 둘이서 열심히 했어요. 그 이렇게 잘 살면 되는데. 그렇게 잘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예. 그런데 그게 닭발집이 수입이 그렇게 변변치가 않았어요. 네.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수입도 변변치 않고 맨날 닭발 일을 해야 되잖아 둘이서. 유흥업소에 물들었던 이 정량은 예. 화려한 것만 봤잖아. 돈도 손쉽게 벌었잖아. 이게 막 노동을 해서 버는 게 아니니까. 예. 이게 적성이 안 맞는 거야. 아이고. 못 견디겠는 거야. 아,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어? 아무리 네가 좋아도 나 이거 못 하겠어. 예. 한 달 되니까 나 안 못 돼. 하겠어. 목포로 가버렸어요. 싸우고. 아이고 그럼 새 출발하려는 게 네, 무산됐네요. 무산돼 버렸어요. 목포로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예. 이제 김 씨는 남아서 혼자서 닭발집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목포로 간 이 정 씨는 다시 다방, 똑같은 거 했겠죠 뭐. 안마시술소 예.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유흥업소 생활을 하고 그 와중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거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헤어진 뭐 끝난 사이네요. 예.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뭐 김 씨 입장에선 그랬을 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술만 먹으면 예. 다른 남자하고 동거 생활하고 다른 유흥업소 생기면서도 또 미련일까요? 술만 먹으면 간혹 그 이 닭발집 하는 군산에 있는 김 씨한테 전화를 걸어요. 꼭 술 먹을 때만 전화 걸어요. 이 뭐 좀 마음이 남아 있긴 했나 봐요. 그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그 오면은 목포가 집이니까 예. 만나기도 했어요, 둘이. 헤어졌지만. 그러니까 헤어졌지만 인연은 조금씩 이어진 거예요. 늘 이제 성관계하고. 애매한 관계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정 씨는 이게 정 씨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그냥 만나는 정도로 끝났어야 되는데 예. 갑자기 딴 생각이 들었나 봐. 돈이 좀 쪼였던 것 같아. 채무 때문에. 예. 김 씨한테 전화를 느닷없이 걸더니 네. 나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니네 닭발가게에서 일한 거 임금 뭐 그다음에 너랑 잠잔 거 이런 거 다 포상해 돈 줘. 돈을 달라 그랬다고요. 이거를 요구한 거예요. 여기서 뻑가버린 거예요, 김 씨가. 이러면 약간 심정이 많이 상했을 수는 있겠어요. 완전히 뻑간 거예요. 자기 딴에는 유흥업소 생활에 염증을 느꼈고 예.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데리고 가서 같이 닭발 가게를 냈는데 네. 별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목포로 갔고 예. 그리고 다시 유흥업소를 전전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거도 시작했으면서 예. 그러면서도 나한테. 가끔씩 또 자기한테 연락도 하고 예.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한 달치 돈 내놓고 살아준 것과 일한 일하는 거. 그 성관계를 횟수로 계산한 것 같더라고. 그러면 더 이제 감정이 상하게. 이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 정씨 여성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된 거예요. 모든 게 참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얘는 죽여야 되겠다. 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예.
목포에 들어와갖고 정 씨한테 전화해서 약속 날짜를 잡고요. 네. 아니 군산에서 먼저 약속 날짜를 잡고 언제 만나자.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목포로 들어온 갔겠죠. 거예요. 예. 들어와가지고 만나러. 예, 근데 군산에서 출발할 때 이제 만나러 가기 전에 목포로 출발할 때 예. 지 닭발가게 종업원 휴대폰을 자기가 갖고 예, 예. 지 휴대폰은 종업원한테 맡겨요. 추적 못하게. 아예 결심을 한 하고 겁니다. 갔네요. 그래서 경찰이 휴대폰 처음에 추적할 때 못 밝힌 거예요. 이게. 아, 그렇네요. 위치가 군산이었으니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종업원한테 이제 약속 날짜에 목포로 출발하기 전에 휴대폰을 바꿔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종업원이 안 돼요. 왜 내 휴대폰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얌마 내가 없는 동안에 예. 그 거래처라든지 이런 데서 나한테 전화가 오면 네가 좀 받아줘야 할 거 아니요. 근데 나는 또 핸드폰 없으니까 네 거 잠깐 그러니까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잠시만 교체하다 이러면서 이제 종업원하고 바꿔가지고 일 핑계 대고 종업원 휴대폰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목포로. 그래서 목포에 도착한 다음에는 예. 또 그 휴대폰으로 이 종업원한테 전화도 안 걸었어요. 공중전화로 걸었어요. 아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 씨는 어디 근무하고 있으면 다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 2시간 먼저 퇴근한 거예요. 원래 다방 근무 시간이 새벽 5시까지래요. 아이고 늦게까지. 그러니까 심야 영업 다방이에요. 네네. 이 말만 심야 영업 다방인지 어떻게 보면 성매매업소 비슷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3시 전화 받고 한 3시경에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김 씨를 만났으니까 그 차에 탔겠죠. 그랬겠죠. 그리고 둘이서 식사를 했어요. 늦은 시간에. 네. 그다음에 모텔에 가고 둘이 성관계를 한번 해요. 똑같이. 예. 그리고 새벽 5시가 됐어요. 원래 퇴근 시간이죠. 예. 5시경에 미리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놨어요. 모텔에. 김가가. 네. 예. 그 욕조에다가 머리를 눌러가지고 살해합니다. 뭐 다른 보도에는 예. 승용차 안에서 목졸라 살해했다는 보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 욕조에서 살해했어요. 야 완전히 죽이려고 작심하고 갔네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준비한 이불 가방. 얘는 시신을 이불 가방에 넣는 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불 가방에다가 보드블록도 같이 넣어가지고 왔어. 떠오르지 말라고. 떠오르지 말라고. 예. 그래서 시체를 담아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진 겁니다. 그럼 얘는 정량은 어디다가 던졌냐? 그러니까요. 아까 그 군산에서는 군산항에 던졌잖아요. 여기는 목포잖아. 찾아야 되네. 어디다 던졌냐면 영암 쪽으로 갔어요. 예. 영암 나불도라고 있대요. 나불도 선착장이 있어요. 네. 영산강 하류고 민물하고 바닷물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래요. 네. 그게 물살이 엄청 세대요. 거기다 집어 던지면 확 떠내려가 버릴 수가 있는 곳. 이 영암 나불도 선착장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미리 생각해 둔 거지. 다 준비했네 뭐. 예. 그냥 이불 속에 넣어서 보드블록 잔뜩 넣어갖고 가라앉힌 다음에 물살 새니까 흘러서 바다로 가라 그 얘기야. 예.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량 같은 경우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도 선착장 인근 강에 유기가 된 겁니다. 미리 준비한 보자기에 시신과 돌을 싸가지고 같이 던져서 이제 넣었는데 예. 시신이 뜰까봐 예. 뜬 거를 발견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다시 또 가봐서. 철망 같은 거 이용해갖고 다시 한번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이고 계획성이 엄청난데요. 자, 그렇게 유기를 했던 거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살인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예. 정량 사건.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정말 이제 군산 사건으로 가보자고요. 여중생. 예. 여중생 전량은 그 엄마 아버지한테 서울 가서 돈 벌어온다고 말하고 집을 나와놓고 예. 실제로 서울에 안 가고 이 군산에 군산에 내서 있었어요? 가출한 애들하고 어울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출 청소년들이 주로 이 모이는 장소가 예. 닭발가게 그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예. 그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닭발가게를 들락거리게 된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있었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출 청소년 중에 전량하고 친한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이 김가의 닭발가게에서 알바를 또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오빠 알바하니까 놀이터에서 놀다가 수시로 들락거리겠지.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 김가하고 전량은 면이 터진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가출한 거 뻔히 알았겠지. 뻔한 애들이니까. 근데 요 김가요 놈이 전량을 봤는데 얘가 나이가 16살에 불과한데 이 신체 발육 상태가 좋대요. 그래요. 아까 키도 166이라고 그러고. 요 놈이 거기서 성적 충동을 느낀 겁니다. 야 이거는 참. 아, 쟤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중학-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나쁜 놈이에요, 진짜. 중학생을 그래서 요 놈이 적정한 기회에 이 전량을 싹 불러가지고 네. 야, 너 나하고 원조계제. 이씨. 돈 주고 성관계하고 이거 하자. 예. 이렇게 이제 꼬였어. 전량이 왜 나한테 그러세요 하는데 그 장면을 예. 다른 가출 청소년 남자애들이 봤어. 걸렸네. 우르르 몰려왔어 이 새끼들이. 예. 아저씨, 사장님, 어떻게 어른이 말이야 이 어린애한테 그런 식으로 말이야 네. 원조계좌하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신 처벌받고 싶어요? 막 이렇게 했어. 겁을 주네. 근데 이 김가가 아주 임기응변이 뛰어나요. 왜요? 잠깐만. 야, 니네 흥분하지 마. 야, 내가 할 말 있어. 여기 호프집에서 한잔 하면서 얘들이야 호프집 가서 한잔 사준다면 짱이지. 그렇죠. 예. 일단 대화하자. 그래, 니들 말 맞아. 그러니까 미안해. 미안해. 이러면서. 근데 일단 호프집 가서 내가 할 말 있어. 호프집으로 우르르 데려갔어. 자, 500씩 먹어. 그래 줘놓고 예. 거기서 꼬셨어 이 새끼가. 뭐 야, 어떡해요? 니네도 남자잖아. 아유. 아저씨 혼자 살잖아. 야, 니네도 남자잖아. 남자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 어? 야, 그리고 니들이 전양 제 친오빠도 아니잖아. 어? 야, 니네들이 눈 한번 딱 감아줘. 내가 술 살게. 용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그러면 그래도 같은 가출 패밀리잖아. 친하게 지내는 사이. 말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해야지. 엎어야지 맞지. 그래야지 정의로운 거지. 예, 하긴 예. 뭐 걔들한테 정의로움을 기대하면 안 되지만 네. 하나 같은 놈들이에요. 이 새끼들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술하고 용돈 때문에. 술 사주고. 아, 그래 아저씨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애들 허락도 받았어. 다시 가게로 가. 전량 갈 데 없어. 불러. 아이고 이제 원조계제 하자. 예. 야, 너 나하고 원조계제 해. 이제 오빠들도 신경 안 쓴대. 전량이 팔딱 줬어요. 나 아저씨 절대 못해요. 싫어요. 샷다 내리고 그 안에서 간간해 버렸어. 그냥 이 쓰레기네 이거. 개놈 새끼 말이야. 이거 간간한 거예요. 예. 자, 간간을 딱 했는데 네. 이거 참 얼떨결에 간간하고 나니까 깝깝해진 거야. 어떻게 해야 그냥 되나? 욕정에 눈이 멀어가고 그냥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강제로 간간을 그냥. 해버렸는데 예. 해놓고 나니까 큰일 났거든 이거. 자기 가게랑 막 다 특정이 어. 되니까. 그래서 에라 내친 김에 수건으로 목을 졸라서 교사를 한 겁니다. 이게 나쁜 놈이야 이거. 수건으로 목을 졸라서 죽인 거예요. 그 또 이놈이 앞서갖고 정량 한번 해봤잖아요. 해봤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그리고는 않았네. 이 새끼는 그 이불 가방을 선호해요. 또 이불 가방이에요. 예, 그 빨간색 이불 가방 안에다가 역시 보도블록을 집어넣고 예. 가볍게 시체를 넣은 다음에 군산 앞바다에다 던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던지는 과정에서 이불이 퍽 터진 거야. 가방이. 예, 가방이. 예, 예, 예. 그 터지는 바람에 지퍼가 이제 망가져서 퍽 예, 터지면서 예, 예. 지퍼가 망가져고 터지고 예. 시체는 서서히 부패하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되니까 수면으로 붕 떠올려. 저 가스가 차니까 이제 그런 올라가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수사가 개시가 된 거예요. 아주 나쁜 정말 놈이네. 나쁜 놈이죠, 아주 이거 나쁜 보면. 놈이네 이거. 이 김가희 놈은 여중생 전량의 살인은 인정을 했어요. 처음에. 검거돼가. 여중생 사건이요. 예. 그거는 전량 죽인 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니까. 시신도 지가. 나오고 뭐 이제. 그런데 끝까지 초창기에는 정씨 죽인 건 오리발 내밀었어요. 아 그래요? 부인을 시신이 해요? 없잖아. 형사가 죽어가는데 예, 시신 형사들이 못 찾으니까 예. 아 뭐 나 몰라요. 정량은 몰라요. 나 만나서 헤어졌어요. 뭐 계속 그렇게 우겼거든. 그렇지만 경찰이 끝까지 달라붙어 갖고 설득도 하고 겁도 준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정씨 사건이 아무 일 없이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나름대로 아 이거 완벽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예, 들통난 게 되게 억울했던 거야. 이렇게 인정하려니까 배 아팠는 너무 거죠. 억울했던 거야. 한 6개월 잘 보냈는데 전량이야 어쩔 수 없이 확실하니까 뭐 어쩔 수 확실하니까 없었고. 그런데 그래서 버티다가 이게 이제 이 형사들이 설득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기법이에요. 맞아요. 이제 설득 우리 기법에. 홍 박사 같은 사람들 설득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심리도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아직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안 돼서 형사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울퉁불퉁한 형사들이 설득해봐야 그거 역효과만 나는 경우도 많아요. 겁줄 때 울퉁불퉁한 게 효과적이지만 그렇죠. 예. 설득할 때는 정말 울퉁불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마 얘기를 잘 한번 하더라고. 그래도 한때는 네가 그 여자를 사랑해서 새 출발하려고 했지 않냐. 그런데 좀 얘기해봐라. 되겠냐. 그렇게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예. 너 지금 여중생 죽인 것만으로도 예. 처벌 받아서 별반 차이 없다. 똑같다 어차피.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지금 그 정량도 찾아서 따뜻한 데다 묻어주자. 좋게 보내주기는 해야 되지 않겠냐. 물에 던졌을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예. 수법이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형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찾아서 한때 사랑했던 사이 아니야. 따뜻한 데 묻어주자. 다 찾아가지고. 네. 무슨 차이가 있냐. 전양 죽인 사건 이미 걸려들었는데. 어차피 형량 차이 크게 안 날 거다. 그리고 지금 너 이거 모든 거를 이 사실대로 얘기하고 선처를 받는 게 너한테 유리하다. 이런 이제 이 설득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그렇게 안 하면 시신을 못 찾잖아. 얘가 안 그러니까 부르면. 일단 시신을 찾아야죠. 시신 찾아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안 주겠다고 하니까 미쳐버린 거 형사들. 아, 큰일이네. 이거는 목포소 형사들은 돌아버릴 지경인 거예요. 군산서는 이제 잡았으니까. 군산서는 목포 형사가 잡아줘갖고 노빵 난 거고. 근데 정작이 목포소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지금. 인정을 내 안 사건은 하니까. 지금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큰일 났네. 이거 돌겠는 거지 지금. 일단 시신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청 설득한 거. 이때부터는 범인이 아니라 칙사야 칙사. 또 들어줘. 뭐 먹고 싶으냐? 점심 때 되면 야 너 뭐 야끼만두도 하나 더 시켜줄까? 뭐 커피 마실래?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이제 자백 받아야 돼. 시체 딱 찾는 순간 그때부터는 쌀랑해지지 태도 바뀌지 이 새끼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영암 쪽 예, 예. 거기를 이제 불었어요. 그럼 가서 시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찾으면 꽝이니까 잠수부를 동원했습니다. 물살이 센 데라 굉장히 조심했다고 그래요. 잠수부를 동원해 가지고 5시간 이상을 수색을 했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아, 그것도 시간이 그러면 너무 이제 또 오래 이제 지났죠. 이게 시신이 떠내려갔나 아니면 이 새끼가 거짓말했나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들죠. 시신을 찾지 못하면은 이 정씨 죽은 사건 이거 관련돼서는 사건이 난항에 빠질 게 이건 확실하죠. 그렇죠. 형사들 발 동동 구르는 거 이거. 초조하죠. 미치는 거지. 예. 거기에다가 예. 잠수부 한 명이 예, 예. 3명을 동원했어요. 잠수부를. 3명. 근데 잠수부 한 명이 잠수하다가 이 선이 있어요. 이게 이 바지선 놓고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예. 바지선에 엉켜버렸어. 아, 그 선이. 잠수 장비가. 잠수부 장비가. 큰일 난 거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거기 가 있던 그 차 형사가 예, 예. 놀래가지고 얼떨결에 그 선을 막 잡아 당긴 거예요. 그냥. 왜냐면 장비가 안 되면 숨을 못 쉬니까. 그냥 급한 대로 그냥 바지선 아니 이제 바지선에 타고 있고 여기에서 잠수부가 들어갔잖아.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엉켰어. 아이,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 바지선 자체를 잡아당긴 거야. 바지선 이거 자체를 이렇게. 저 차 형사가 막 잡아당긴 거야. 막. 아, 아이고. 그래도 그게 잘한 거예요. 예, 예, 예. 급한 대로 바지선을 막 잡아당겨 갖고 잠수부를 하여튼 수면 위에서 끌어올렸어요. 예. 뭐. 다행이네. 그때 바지선 안쪽에 걸려 있는 물체를 찾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다가 정작이 찾았다고? 예. 바지선 밑에 안쪽에 뭐가 걸려 있었는데 이들은 들어가고 바지선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만 또 뱅뱅 돌면서 찾고 있었던 거야. 엄마. 근데 엉키는 바람에 바지선을 통째로 끌어올렸는데 그러니까. 끌어올리다 보니까 바지선 안쪽에 어떤 물체가 하나 있는 거야. 아이고나. 이게 참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바지선 안쪽에 걸려 있는 물체를 꺼내서 보니까 완전히 부패한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 씨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사건이 한참 1월에 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8월이고. 완전히 형체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대요. 그래서 뭐 분간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예. 손가락에 끼고 있던 커플 반지가 있었어요. 요 놈도 끼고 있었고. 커플리. 아이고 참. 진짜. 커플 반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입에서 구강세포를 떠가지고 예. 정량 엄마하고 이제 DNA 대조를 해서 정량인 거를 밝혀냅니다.
찾았어요. 그래도 예, 찾아서. 그래도 그나마 이게 하늘이 있는 거예요. 예, 다행이다. 예. 그렇게 그 정량 시신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 놈을 이제 두 건 다 사건 해놓고 난 다음에 네. 이놈은 굉장히 위험한 놈이야. 그동안 공백 기간에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사들이 여죄 수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그렇죠. 그 여죄 수사를 또 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른 게 또 하나 발견됩니다. 또 있어요? 예전에 모텔에서 방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모텔. 예. 이게 이제 그런데 그 불을 지르고 사라진 이제 불 내놓고 사라진 손님을 못 잡고 있었는데 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게 이놈이 한 짓인데 예. 제일 먼저 정 씨를 죽인 다음에 정 씨를 죽인 다음에 2번처럼 이놈이 네. 모텔에 가갖고 쓰레기통에다가 연탄을 넣고 네. 휘발유를 뿌려서 이제 불을 냈어. 지가 뒤질라고. 네. 근데 그 불이 너무 거세게 확 일어나니까 이 새끼가 놔두고 냅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방화 사건이 돼 버린 거지 그게. 휘발유 뿌리면 불이 팍 붙지. 이거 뭐 바보도 아니고. 예. 그것도 얘가 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때도 거의 청테이프로 출입문 뭐 이런 데를 밀봉을 하고 연탄을 피웠던 거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지 나름대로 죽겠다 한 거죠. 그 이제 그거에 착안을 해서 이제 경찰이 예. 이제 검거를 했는데 그때 특이한 게 있었어요. 뭔데요? 천정에 불이 난 상태에서 경찰이 불 끄고 가서 보니까 천정에 청테이프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붙여놨어요. 그리고 거기 누워서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를 했대요. 아이고 씨. 가지가지해요. 예. 그랬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방화 예전에 못 푸는 것도 했고요. 네. 기타 만약에 걔는 본인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예. 지속해서 술집 여자들을 죽였을 거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이거 아주 위험한 놈이네. 이때부터는 그쵸. 더러운 년들이라고. 걔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위험 수위에 엄청- 갔었던 겁니다. 얘는. 그렇네요. 연쇄적으로 살인 날 예, 뻔했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경찰에서 정신감정의뢰도 합니다. 자기가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나 이거 이번에 검거 안 됐으면요 술집 애들 하나하나 나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걔들은 다 죽어도 쌉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량에 대한 원망감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표출이 식으로 되는 발현된 거죠. 거예요. 이거 지금 얘 늦게 잡거나 잘못했으면 진짜 낯설 수도 있어요. 엉뚱한 그 유흥업소 종업원하는 여성들 몇 명 죽었을지 몰라요. 그 무고하게. 예. 무고하게. 형사들이 이 말 듣고 섬찟했다고 그래요. 이거 지금 뭐 유영철이나 막 이런 애들처럼 그러니까요. 똑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끔찍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예. 얘는 사형은 없고요. 네네. 결국 뭐 무기징역으로 종료가 무기가. 돼. 와 근데 진짜 이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되게 감정적인 상태의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삶이 좀 힘들고 지금 뭔가 희망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탁 살인을 쳤어요. 범죄를 치면 그 감정에 굉장히 압도돼 버려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생각 못 하고 계속 막 사람 더 죽이고 싶고 막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진짜로. 예. 얘가 그런 단계에 돌입했는데 이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봐요. 지금 뭐야 저기 그 여중생도 그렇게 단기간에 지금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앞뒤 생각 안 하고 바다에 막 던져. 뭐 남학생 애들이 다 봤을 텐데 걔를 거기서 죽였으면 당연히 지가 용의자 되는 건 뻔한 건데 그러니까 순간의 감정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안 되는 놈이에요. 이 놔뒀으면 진짜로 이렇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연쇄적으로 살인 사건 났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339회로 옛 연인 여중생 예. 연쇄살인 사건 이렇게 그러네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두 건. 옛 연인 그렇죠. 옛 연인 맞죠 정량. 정량. 옛 연인 컴마 찍고 여중생 연쇄살인 사건. 예, 오늘 339회로 다뤄봤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뭐 죽은 사람들만 불쌍한 거죠. 근데 이제 정량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뭐 어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혹자는. 예, 그럴 수도 있죠. 자죽음 자초한 거 아니야 막말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말 안 해서는 되죠. 안 됩니다. 예, 죽은 사람에 명복을 비는 게 사람으로서의 도리고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자초했다는 말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안타까운 영혼이 가출했던 어린애 여중생 너무 아무것도 안타까워요.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가 한순간에 불귀의 계획이 된 거죠. 나쁜 놈이죠 이놈.
악질이에요. 악질이 전인공날놈 이거 예. 범행 수법도 못 잊혀먹었잖아요. 아주 예, 예. 계획범죄고 전부 다. 사실 이런 놈 살려놓으면 안 되는 건데. 어찌됐건 목포경찰서 실종팀에서 네. 상당히 뭐 고생하셨겠어요. 매끄럽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예. 보면은 외곽을 착안해 가지고 외곽을 돌면서 탐문하고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목포 다 뒤지느라고 얼마 고생하셨겠어요. 고생 많이 했을 예. 겁니다. 뭐 처음에는 뭐 어리숙하게 갔을지 몰라도 그 노고를 우리가 뭐 평가절하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 339회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